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갤싱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 갤싱어만큼 이슈 메이커는 없습니다. 최근에 그가 칩업계에 던진 하두만도 하나둘이 아닌데요.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무어의 법칙이 아직 그 살아있나를 둘러싸고 젠슨항 엔비디아 CEO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갤싱어는 독립형 GPU 시장 진출과 함께 내놓은 인텔의 GPU가 이 값비싼 엔비디아 제품과는 달리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어의 법칙이 살아있다는 쪽에 서서 젠슨항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갤싱어는 이 소비자 CPU 시장에서는 엘더레이크, 서버 CPU 시장에서는 사파이어 래피즈가 인텔의 전성기를 다시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AMD 리사수를 상대로 AMD가 리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파이어 래피즈는 이후에 1년 넘게 양산이 밀린 끝에 최근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AMD의 서버 CPU인 에픽 시리즈인 제노아를 이기기는 버거울 것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AMD 제노아가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마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갤싱어를 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으로 봐서는 곤란한데요. 이 갤싱어는 지난해 9월 열린 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지나치게 솔직한 어조로 현재 인텔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파이어 래피즈 때문에 인텔이 다시 정상에 설 것이라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인텔이 올해인 2023년까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AMD에 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제품이 그만큼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서 핵심 역량인 로직 칩에 집중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인텔이 그 턴어라운드를 하는 연도로는 2025년을 지목했는데요. 달리 말하면 2024년까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2025년에서 가 돼서야 기술 리더십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과는 사뭇 그 상반되는 톤의 얘기를 언론에 전함으로써 인텔이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시사한 것이죠. 챔피언이 아니라 이제는 도전자의 입장에 서서 한 발 한 발 정신 차리고 올라가야 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으며 자칫 헛발을 내딛게 되면 곧바로 나락으로 빠질 수 있음을 드러냈다는 생각입니다. 인텔 그 갤싱어의 입담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유는 그가 또다시 칩의 아시아 편중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CNN 인터뷰를 통해서인데요. 곱씹어 볼 만한 얘기가 적지 않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발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갤싱어는 이 30년 전에는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 반도체 칩 생산량의 그 8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아시아가 80%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소수의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라면서 이를 개선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바이러스 사태가 공급망 실패를 깨닫게 만든 계기가 됐다면서 향후 50년 동안에는 이 반도체가 어디에서 생산되느냐가 석유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석유 매장이 중요한 것처럼 칩이 어느 대륙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는지가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인텔이 파운드리에 진출한 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봐야 합니다. 인텔의 주력인 CPU는 앞으로 갈수록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x86 기반의 CPU는 점점 그 맞춤형 CPU, ARM 기반 CPU 등으로 다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이 사실상 독점하던 시장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뜻이죠. 더구나 x86 내에서도 AMD에게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게 인텔입니다. 그래서 다급히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했는 게 바로 인텔인데요. 이 다행스럽게도 칩 시장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바람이 불어서 미국 정부가 인텔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대주고 있고 유럽에서도 인텔은 서구의 칩 제조 대표 주자로서 보조금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정치에 열심입니다. 실제로 인텔은 미국 그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주의 팹을 건설 중에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애리조나주 그 챈들러 팹 같은 경우에는 브룩필드 자산운용과 3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서로 투자금을 나눠서 투입하고 인텔이 50% 지분으로 경영권을 갖고 수익은 배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인텔이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머리를 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겔싱어의 CNN 인터뷰를 보면서 1년 3개월 전쯤에 외신에 보도됐던 겔싱어와 애널리스트 간의 대화가 떠올랐는데요. 이 자리에서 겔싱어는 인텔 파운드리의 잠재 고객이 될 만한 그 100여 개 팹리스 가운데 30% 이상 3분의 1 가량의 고객이 X86 시스템 온 칩을 원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것과 달리 X86 IP가 공개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칩을 설계해 보겠다는 잠재 고객이 많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그 X86 IP의 경우는 PC 시장에서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위상을 갖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 호환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팹리스 입장에서는 그 익숙한 ARM 기반 IP 등 다른 IP 대신 X86 IP로 칩 설계에 도전해 볼 만한 유인이 된다고 봤던 게 바로 겔싱어입니다. 하지만 그 ARM IP는 원래부터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었던 IP고 그 X86 IP 같은 경우는 인텔만을 위해 만들었고 또 그간 인텔이 폐쇄적으로 활용했던 IP이기 때문에 이 팹리스가 선호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객관적인 관측입니다. 이게 바로 주류적인 관측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IP를 오픈하게 되면 인텔이 팹리스와 의사소통할 인원을 많이 배정할 수밖에 없어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임은 불을 보듯 합니다. 당연히 인텔로서는 파운드리 팹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서 팹 증설 등 용량 확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이런 파운드리 사업 성공을 위해서 추가적인 인원 배치도 해야 합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미세 공정 개발을 위한 투자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텔로서는 매우 어려운 가시밭길 같은 길이 바로 파운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겔싱어가 미국이 제조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 연대를 시사하는 얘기같이 들리는데요. 미국 팹리스들은 자국의 파운드리를 써야 한다는 일종의 자국 기업 밀어주기 같은 전략 말입니다. 칩이 국가 전략 자산이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차원에서라도 미국은 자국 파운드리를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텔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선택된 측면이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게 된 데는 단지 비즈니스 차원만 고려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겔싱어는 AMD의 미 오하이주 팹의 신제품이 만들어진 팹 옆에 AMD의 로고를 붙이겠다고 AMD에 제안했었음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겔싱어는 경쟁사인 AMD, 엔비디아 로고를 인텔 팹에 배치하게 되면 강격할 것이라면서 인텔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겔싱어는 AMD, 엔비디아는 보다 더 탄력적인 공급망이 필요하고 인텔이 그 사업을 맡을 수 있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또 퀄컴의 사업을 따내고 싶고 애플의 사업을 따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모두 미국 기업이죠. 이 IRA를 아실 것입니다. 북미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보조금을 준다는 게 바로 IRA 핵심인데요. 아직은 상상력으로 치부되는 내용이겠지만 이 반도체판 IRA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겔싱어는 미국에 팹을 짓는 TSMC 삼성에 미국의 세금인 보조금이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던 인물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지렛대는 인텔이 돼야지 TSMC 삼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인텔의 장점은 고객인 서구 팹리스 입장에서 지리적 이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첨단 칩을 만드는 팹리스로서는 물류, 위험 관리 측면에서 나은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 TSMC 위주로 짜여진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인텔 팹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대만의 팹리스인 미디어텍이 인텔 파운드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디어텍이 인텔 파운드리에서 16나노 칩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미디어텍은 현재 그 칩 대부분을 TSMC에서 만들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 능력을 추가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이 와중에 인텔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수요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겔싱어의 CNN 인터뷰를 통해서 칩 기술 연대, 칩 제국주의를 꿈꾸는 인텔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